한호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왜 이 여름은 아직도 안 끝나는 거지?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이 한숨 섞인 질문에 이젠 다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 같아요. 올해가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었다. 왠지 슬픈 예언처럼 들리는 이 말, 이제는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길고 뜨거웠던 여름 때문에 얼마 전 찾아왔던 여름 며칠간의 시원함이 더 반가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도 잠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올해도 여름은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무색해졌습니다. 절기를 이기는 경우는 없는 법이라고 믿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저 지구가 건강해지길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소중한 터전으로 여기며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희망적인 이야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20년 후 그때 참 더웠던 여름도 있었지 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를 들으며 오늘의 방송을 열겠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데 왠지 초딱선이 없었나 문득 이건 내 모습 초수했다 문득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 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날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좀처럼 보여지겠지 굉장히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네, 거북이의 비행기 들으셨고요.
익숙한 목소리와 얼굴을 기대하셨을 분들이 계시다면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아 앵커님께서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으셨고 일일 앵커로 해가지고 오늘 또 그 준비를 했던 분이 갑자기 불미스러운 진짜 조금 이따 사연이 그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해가지고 또 다른 그 펑크가 나가지고 부득이 갑자기 제가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8월을 정리하는 방송이 되는데요. 원래 걸어서 전주 속으로의 진경은 작가님하고 오키의 뚜벅이 한 달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날부터 새롭게 코너를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코너를 맡아서 앞으로 이렇게 비정기직이겠지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문지연 차장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저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정기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좀 이따 휴가 갔다 오신 네. 얘기, 독일 갔다 온 얘기도 네. 좀 해주시고 우리 오키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키 허오키입니다. 네, 지금 2달째 이제 3달째인가요? 네, 네, 또 오늘 얘기도 기대가 됩니다. 뭐 주저리 해보겠습니다. 주저리. 그래요. 그러면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본인에게서 또는 그 주변에서 또는 우리 도시에서 또는 나아가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가 꼽고 싶은 그 뉴스나 짚어 갔으면 싶은 이야기를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오키님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왜 모든 질문에 그 첫 번째 대답하는 사람이 저일까요? 그러게요.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나온 손님한테 먼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번 한 달도 굉장히 무더웠죠. 더웠죠. 예, 무더위 때문에 모든 무장 해제를 했습니다. 담기 좋아한 김치도 7월, 8월은 안 담궜습니까? 네, 파업을 했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그냥 뭐 나의 생활도 돌아보고 뭐 기억력도 더듬어 볼 겸 해서 썼던 일기도 사실은 거실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뭔가를 쓴다는 것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잠시 중단을 했고요. 거의 모든 하루의 일상이 올스톱 됐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올해가 윤달이 껴서 더 덥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잠깐 한 일주일 동안 덜 더운 며칠, 적이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더우니까 더 환장해 죽겠는데 윤달이어서가 아니고 작년 기억을 더듬어 보면 11월 초까지 반팔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네, 나요. 더웠죠. 그래서 그냥 이 더위가 뭐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지 사실은 뭐 지금이 절기로 쳐서니까 뭐 이런 와야 것은 된다. 네 이제 이런 기대는 작년부터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에 한 뭐 몇 차례씩 재난 안전 문자를 받잖아요. 폭염경보. 네, 근데 거기에 호우까지.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뭐 문자 안 보내줘도 제가 이제 잘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시간대에 일을 쉬어야 되고 네. 피해야 하실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염에 노동자들이 네. 요 근래 굉장히 사망 산재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문자만 보낼 게 아니라 최소한 지자체에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전주시의회가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네. 근데 뭐 시의원을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한 발자국도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고 죄송스럽고 한데 지금 사상 초유로 9명이 네. 윤리위에 회부가 됐어요. 네. 근데 엄청나죠. 이게 아마 전주시의회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정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뭐 여러 번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언급을 하는 것은 뭐 적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스스로 다시 그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 한 번 행정위에서 그 산불 국면에 그 뭐 외유성 비교 시찰을 갔다 오라고 해서 네. 엄청난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전에 더 큰 일이 있었던 거죠. 한 네. 사람의 의원이. 근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의회 의장은 지금 내부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자정의 모습을 그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보면은 완주 전주 통합 캠페인, 월드컵, 전주 유치, 올림픽. 네. 네. 아니 올림픽, 네. 뭐 홍보, 네. 뭐 이거를 하고 다닌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8월 한 달은 덥기도 했지만 좀 폭폭하기도 했던 네. 한 달이었습니다. 늘 하던 모습대로만 하고 그리고 그렇죠. 달라지지는 않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 더위까지 네, 좀 힘드셨겠네요. 네. 또 산재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좀 적은 편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좀 제일 좀 눈길이 가는 거는 산재에 대해서 좀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 현장도 찾아다니고 또 그 노란 봉투법이나 이런 것들 신경을 쓰는 걸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아직 그 산재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했던 네. 그 기업체나 사업장들이 지금 그 마무리로 이렇게 사망 사고가 그 잦게 일어나지 않나. 왜냐하면 강력한 조치를 네.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네. 기대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문 차장님도 한 달 동안 네. 개인적으로나 주변에서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뭐 매번 뭐 나와서 그런 시에 대한 이야기나 도에 대한 문제점, 환경에 대한 문제점 계속 얘기하는데 실은 저는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6월 달에 저희가 30주년 행사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퇴진 운동하면서 좀 힘들었던 나의 삶을 돌아보고자 좀 쉼을 가졌어요. 7월에. 그리고 가족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야기도 하고 동생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에너지를 다 얻었거든요. 근데 8월에 다 쓴 기분이어서 실은 도시공원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건지산 네. 민간공원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어저께 케이블카 관련해서 관광 케이블카 갔다 왔는데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왜 다 시민들은 아는데 왜 행정은 모를까라는 답답함이 분명히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바라볼 때 전주가 약간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아젠다가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기존 다른 동네에서 했던 거를 그냥 습득하는 그런 방식들은 이제는 시민들도 질렸는데 계속 똑같이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번에 저희 송전탑 대응하면서 느꼈던 점 딱 하나. 전라북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도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생각보다 일 많이 안 한다는 거 느꼈어요.
왜냐하면 송전탑 대응하면서 시내 주민들 갈등 분명히 우려되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원님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죠. 네, 어찌 보면. 갑자기 그 정치를 좀 성토하고 아니 여기 이런 저기 분위기로? 성토해서 제가 성토를 한 거고요. 전에 네, 아무튼 그 저기 독일하고 호주를 다녀왔는데 네. 진짜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어요. 근데 독일 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군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어도 살만하더라고요. 호주는 어떻던가요? 호주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딱 좋은 늦가을 날씨. 그래서 기분 좋게 바람 맞으면서 많이 걸었어요. 진짜 네. 많이 걷고 걸으면서 도시도 좀 구경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느끼는 것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 좀 보자면 그런 뭐라고 하죠? 다양한 인종에 대한 차별은 우리나라가 더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나라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네.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틀리다,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아쉽다. 그래서 좀 다민족 국가들하고 많이 접하는 시기를 우리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 상황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복잡하긴 합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뭐 그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오늘 뭐 한미담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고 도시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대모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호. 어디 시점에서 웃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해보려고 네. 했는데 잘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길버 PD를 몰랐으면 모를까. 자,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이분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네. 내일인가 그 심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 하신 일에 맞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호남 사람이 전주 분이잖아요. 전주 네. 분이 그때 그 대선 그 즈음해가지고 광주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우리 지역 출신 이건 특정한 누구를 빗대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 방송 때인가도 길버스 일침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지역 누군가가 장관이 되고 또 뭐 국무총리가 되고 또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거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지. 이를테면 그 보통은 국회의원이 그 자기 지역에는 집을 전세로 살고 서울에다가 집을 얻어서 살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자기의 삶의 중심을 서울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 누군가가 힘 있는 자리에 가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그분의 그 경우에서 빗대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본 겁니다. 네. 열심히 해봤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잘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한번 준비해볼게요. 아니 근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네. 네, 그 성대모사는 네. 누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정을 그분처럼 하기는 표정을 좀 따라하신 건가요? 다음에 한번 더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이 8월 26일이고 네. 작년 9월 2일이었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정확히 1주년이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1년을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오늘 함께하고 계신 허옥희원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파일럿 방송 준비할 때 그래가지고 8월 29일에 방송을 하게 됐었는데 그걸 좀 잠깐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걸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보이시죠? 네. 저기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자, 파리에서 그리고 서울, 한강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여행을 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담아본 건데요. 일단 조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봄에도 만들었었는데 세상의 중심은 전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전주가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이 됐든 뉴욕이 됐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관련 지어서 해석해야 한다.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던 방송들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나가고 있는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문천짜장님도 두 번 네, 나오셨죠? 2번이요. 네. 자, 이제 그동안에 뭐 얘기 중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가 우리 도시의 미래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좀 축약을 하기도 했고. 칠해진 횡단보도 위에 비가 살짝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좀 맛보기 본 거고 자세하게는 다시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엄청 바쁘십니다. 좌우로. 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일정에 두 분 다 좀 같이 일정하게 하기도 했는데 한 1년을 돌아보는 느낌. 굉장히 길법 PD님이 우리가 말했던 대로 어너더 레벨이다. 이 얼마나 할까. 원래는 자전거 전공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섭외해서 네. 그걸 주제로 또 1시간을 그 방송을 녹음을 하고 또 이제는 생방송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지금 3번째인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정말 구독 좋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몇 명 아니요. 구독? 뭐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네. 때가 됐고 아니 관전자 입장에서 구독 좋아요는 필수잖아.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알림 그래요. 설정까지를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1000만 저 유튜버도 그렇게 네. 하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전주시에 살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네. 문처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은 제가 요 근래 아니 한 1년, 2년 정도 저에게 제일 많이 전화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길벗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꼭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풀 곳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푼다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근데 그게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충쌤의 뭔가 이렇게 속에서 더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풀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저는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함을 참 많이 토로하긴 했는데 그것들이 좀 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중에 하축이 그러니까 길중벗의 의도에 그러니까 뭔가 막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공간이 마련돼서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딱 적재적소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구독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자기는 아무튼 구독보다는 내가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 정말 좋은 의미라면 누구든 다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응원하고요. 앞으로 1년 더 후 앞으로의 모습들이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담아지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송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도 이제 1년을 좀 보낸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지난번 방송에 남지숙 선생님이라고 환경활동 하시는 분하고 네, 알아요. 할 때도 얘기를 좀 했었고, 지난주 토요일 날 다른 방송, 우리 제작, 공동체 라디오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한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남지숙 선생님이 그 방송할 때 게스트로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우울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깊은 그 열정과 이상들을 가지고 하는데 네. 현실에서는 따르지 않는 것에 네, 대한 네. 답답함 뭐 이런 걸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요즘 그렇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파토리를 다시 반복해 보자면 요즘 특히 제가 이제 올림픽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같은 이슈들을 네. 대하는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답답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를테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큰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걸 도모한다는 게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특히 잼버리나 이런 걸 겪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던 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도시이야기에서는 뭘 대체하고 있는 건가 나는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중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답답함을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정리가 되는 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와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공통 분모는 다 도시 계획은 시민들로부터 비롯돼야 네. 되고 네. 함께 상의를 해야 하고 공론을 어떻게 펼쳐가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지 별거 없다.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다. 네. 그리고 그것은 또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모아서 얘기를 네. 하고 네. 그게 뭐 한 사람이 열sam되고 이렇게 넓혀져 가면 그게 도시가 바뀌는 길이다. 이렇게 스스로 또 정리까지 했어요. 네. 훌륭하지 않나요? 네, 훌륭합니다. 그런 그 과정에 아까 문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어떤 풀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딱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뭐 제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얘기를 하고 네. 그거에 귀 기울이고 공감이 네. 되고 넓혀져 가는 그 네. 공간이 도시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 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말을 잘하죠? 긴장했구만 지금.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오늘 처음으로 네. 앞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네. 꼭 나를 정해놓고는 아니지만 세 분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문 처장님 코너로 좀 접어들까 해요. 앞에 이제 독일 다녀오신 얘기도 잠깐 좀 말씀하기도 했는데 네. 어디를 갔고 네. 어떤 목적으로 갔고 네. 그리고 갔다 와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어서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을 갔다 오게 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국가전력망 확충법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전력망 확충법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어떻게 망을 계획할 건가. 이제 그 법이에요. 특별법인데 저희가 이제 밀양 사태가 일어나면서 송전탑을 거의 건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송전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와 그다음에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는 이게 진짜 악법이다. 밀양 때보다 더 안 좋은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호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되게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법이냐면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송전탑을
빨리 지려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정리해 놨는데 우리는 그게 빠지고 그냥 빨리 짓겠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국회의원 한 분, 호남에 있는 한 분을 찾아가서 이 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송전탑이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 이거 통과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재생에너지 확산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민수용성 담보하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되게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될 텐데 이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뭐 자기를 믿어달라고 이제 했고 뭐 주민수용성 담보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믿었는데 위에 선배 그 중앙에 있는 선배가 야 이거 더 악법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놀랬고 이제 그러면서 국가전력망 특별법에 대한 대응을 중앙활동가들 같이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기후시민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대체가 생겼어요. 전력망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확산해야 돼, 확대해야 돼요라고 하는 운동은 계속했지만 이 재생에너지의 망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대한 운동은 전혀 안 됐고 저는 이거 하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아예 발도 못 띄었구나. 그냥 말로만 하는 재생에너지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한번 가서 재생에너지 확산하는 거를 독일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독일 사례를 우리한테 갖고 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본 거는 재생에너지 확산이 아니고 망을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망을 보러 갔었죠. 근데 원래 그 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훼손지에다가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훼손지가 복원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없애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복원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은 그거를 보러 가려고 맨 처음에 했다가 그게 30주년 행사하면서 가기가 좀 어려워져서 이제 이 일을 가게 됐죠. 가서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갔는데 가서 본 분들은 누구였냐면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거를 하고 있는 행정 그리고 재단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다 봤어요. 기자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딱 하나였어요. 저는 독일을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감성적인 것보다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분들이 다 말했던 거는 T가 아니고 그러니까 MBTI에서 T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아니라 다 배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감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찬찬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너무 빨라가지고 얘기를 천천히 좀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전력망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완주 주민이 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송전탑이 들어온다고 반대하지도 않고 안 들어온다고 찬성하거나 그러지 말고 전체 큰 틀에서 이 동네가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같이 합의하면서 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반대하고 우리 집에 안 오면 찬성하고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의 공론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집에는 안 돼가 아니라 그걸 큰 틀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이렇게 보자는 거죠. 큰 틀로부터 보자. 네. 근데 한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전이나 한수원에 제가 예전에 탈핵운동 하면서 방사선 환경평가 공론화 무슨 공론화는 제가 많이 가봤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 틀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과거의 방식이고 이제는 한전도 한수원도 주민들의 의식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의 한국 사회의 실정이에요. 네, 여기서 잠깐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살펴보니라고 이호성 기자님이셨나 같이 가셨던? 네네, 갔던 분이 그분이 쓴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게 그것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도 또 공론이 등장을 하는데 네. 공론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형식적인 뭔가를 거죠. 그 네. 자기들이 한 목적을 그 수월하게 하기 위한 네. 절차로 여기고 네네. 그것과 대비되는 어떤 독일에서의 그 인상적인 느낌이 있었나요? 독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독일의 큰 틀에서 북쪽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풍력 발전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네. 남부는 산업 도시예요. 그러면 전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옮겨야겠죠. 네. 근데 그 전력망을 설치를 하는 네.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계획에도 많이 부딪혔겠죠. 네. 그래서 결정이 된 게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독일이라는 사회는 3번에 걸쳐서 공론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이거를 설치해,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게 설치돼야 되는가에 대한 공론이 한번 되고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할 것인가도 공론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노선을 촘촘하게 볼 때도 또 공론이 돼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주민의 수용성을 담보를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라고 맨날 이야기해요. 네. 다 열려져 있어요. 근데 다 열려져 있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대요. 그전에는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알려주지 않고 그랬더니 시민사회단체가 생기고 저는 공론을 했더니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생기고 또 다시 또 알려줬더니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생겨서 되게 힘들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방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까 말했던 700km의 지중화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에서 주민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지중화는 할 거예요. 송전탑 할 때. 근데 주민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다 만들어진 상황에 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거야 동의해 줄 거냐고 물었으면 본인은 동의하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대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겠다,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독일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도 쓰고 있고 석탄도 쓰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하겠대요. 재생에너지 때문에 송전탑을 만들겠대요. 근데 독일은 원전을 끄고 재생에너지를 간 거잖아요. 이 전환의 시기는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전탑 주민들한테 재생에너지 송전탑 만들게요 하니까 대형 발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전이나 석탄에 송전탑 만드는 것과 뭐가 달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환의 시점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석탄 끄고 송전탑 대신 재생에너지에 우선 접속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원전 끄고 다시 거기에 재생에너지 들어가서 가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주민들의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 할 거, 본인들 할 거 다 하면서 우리 보고 피해를 보라고 그것도 수도권에 가는 전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독일 사례 보면서 얼마나 촘촘하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우리 진짜 재생에너지로 100% 가려고 노력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제적인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라.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지고는 저는 주민들 설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석탄 그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바뀐 것도 오랜 시간에 네네.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또 네. 갈등도 있었을 네, 거고 맞아요. 또 그게 만들었지만 또 지금과 같은 그 배전의 문제도 또 생기는 거고 네네.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또 독일은 또 그 사방으로 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특성상 네. 사방에 해야 되고 이게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벤츠 공장이 네. 그러니까 지중화 방식도 하고 네. 뭐 또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네네. 갈등을 풀어야 되고 네네.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가까운 쪽으로 갈 공장을 수밖에 옮기는 없다. 거 네.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분산 에너지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그거 좀, 필요한 그러니까 그
저기 에너지 요금에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까운 재생에너지에 데서 가까운 오면? 곳에 오면은 전기 요금이 더 싸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그 에너지 요금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5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회사도 되게 다양하고 네. 배전망은 몇천 개가 된대요. 회사가. 네. 그러니까 5개의 송전망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를 내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 또 저기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전이 망도 설치하고 다 전기요금도 같이 하니까 실은 그러니까 되게 독점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한테는 다양하게 할 수도 없고 실은 저는 재생에너지 전기 쓰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실은 저는 원전 전기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뭐 이 문제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네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맛보기로 네. 이런 얘기를 좀 앞으로 끌어갈 거라는 의미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좀 하나만 정리하고 네. 마지막으로 계획을 좀 여쭤보는 식으로 네, 하는데 네. 최근에 에너지 고속도로 네, 뭐 네. 이런 문제로 네. 연결이 네. 되고 있기도 하고 네. 뭐 신안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비용을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다 일련의 어떤 흐름이나 그 진척된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남은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단지별로 크게 됐고 네. 전북은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좀 네, 다른 네, 결이 네. 좀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법 만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재생에너지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택되지 않으면 네. 전 다 1년에 그냥 시범 사업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서남권 해상풍력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 전기가 송전탑으로 가야 되는데 송전탑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알려줘요. 지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남권 해상풍력이 만들어졌는데 전기를 갈 수가 없어. 이거 만약에 송전탑 만드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면 이건 너무 얼마나 안 좋은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8차, 9차, 10차의 전력 기본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아마 전기를 어떻게 쓰겠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지금 멈추고 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우선해서 갈 수 있는 법안이나 그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면서 가는 방법들 그 안에 햇빛연금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 뭐 알리백 산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안에 담겨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서는 저는 이 문제 해결하기 진짜 어렵다. 그래서 공간 계획을 지금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간 계획이 전혀 전무예요. 네. 그래서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상당히 많았고. 근데 그것도 독일에 똑같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는 건데 저도 이제 이호선 기자의 쓴 글을 이제 같이 다녀오긴 했지만 제일 좀 기억에 났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독일이 한 30년, 40년 겪은 거를 우리는 딱 10년, 5년 안에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군가는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이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공론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도 저는 재생에너지가 햇빛이 너무 좋아서 에너지가 잘 생산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저전력, 그러니까 대형 발전의 전기처럼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꽤 많아서 이거에 대한 합의점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걸 독일이라는 사회가 오랫동안 거쳐서 이리저리 네네. 해왔던 것들을 그냥 쉽게 우리가 갖다 네. 베껴 쓰려고 하면 안 네, 되고 맞아요. 거기에서 겪었던 것들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네. 것들을 갖추고 이를테면 갈등이나 이런 것도 표출될 수밖에 네, 없고 맞아요. 표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고 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꼭 공급자들이 네. 또는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대로 뭘 하려고 하고 나머지를 그 장치를 통과 장치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에게 이득이 갈까요? 난 네. 진짜 그거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이거를 송전탑에 지어서 누구에게 이득이 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송전탑 문제뿐만이 아니고 행정 주도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 공청회 거쳤냐 충분하게 하면 예. 그의 이해관계에 이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일단 작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주민들 공론을 거쳤고 그래 공론화해서 그러면 장을 만들자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이 오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내 동네에 뭐 기피 시설, 현모 시설이 오면은 님비 현상이라고 네. 무조건 반대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주민들 의식 수준이 네.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네. 이게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이게 오는 게 합당하면 뭐 동의해줘야지 어쩌겠어 네. 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많지 네. 예전처럼 내가 10,000원을 더 받아낼 것인가 10만 원을 더 받아낼 네. 것인가 이제 그렇게는 안 그 통한다는 시대는 거죠. 지났죠. 예, 네, 근데 네. 아직도 행정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저렇게 하면 맥혀 들어갈 거라 그래서 섣부른 외국 사례들을 네. 도입을 하고 접목하고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그렇죠. 굉장히 네. 많죠. 결론은 공론이네. 또 다시.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뭐 계획도 좀 들어야하는데 일단 정리하면서 좀 네. 들어가고 음악 한 곡 그 네. 듣고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우리 그 문 차장님이 신청해주신 슈퍼히어로 네, 맞습니다. 뭐 이 어떤-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이 슈퍼히어로입니다. 예, 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and the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nd everyone!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슈퍼히어로!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 원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달나라에도 가겠지 날 강한 자 그 누구던가 I'm a superhero 일생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손놀이쳐 뒤흔들어버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깊숙이 잠겨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멋지게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쉰듯 웃어주겠어 모험과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 보물을 찾아 떠났지 원한다면 얻을 수 있어 I'm a superhero 일생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손놀이쳐 뒤흔들어버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깊숙이 잠겨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너희들 모두 특별히 이 세상에 이웃이 자,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보세의 도시이야기 아까 말씀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잘한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얘기가 좀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늘어져서 그 노래를 좀 끊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키님의 네. 안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탕감자 번개 물놀이를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영광으로 2박 3일 야.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먼저 쏘카를 이용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쏘카 이용이라는 것이 몇 박 며칠 기본 요금이 있고 거기에 거리 주행 시간별로 예. 그렇게 해서 뭐 20만 얼마인가 20만 4천 원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도 조그만 차 빌렸어요. 네. 네, 아무튼 저는 달달했죠. 왜냐하면 장소가 장소인지라 제가 차가 있었으면 제가 운전하고 네. 2박 3일을 제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달달했고 근데 요것도 지금 어떻게 접근할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제가 고정적으로 그 외출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병원이 있는데 아중리에 있거든요. 근데 서곡에서 아중리는 거의 전주 끝에서 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서곡이 사실은 대중교통 편이 별로 좋지 좋지 않아. 않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한번 가봐야겠다 맘 먹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방전을 병원에서 약국으로 내려놓은 거를 가지고 약만 받아왔는데 네. 병원도 안 올라가고. 네. 네. 2시간 반 걸렸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시간이 많은 사람도 버스 못 타죠. 버스 이용하기는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들었던 생각이지만 서울 시민들은 머리가 영리해서 지하철 노선 다 깨고 있고 버스 노선 다 깨고 있나. 근데 버스 타는 불편함이 저는 그 노선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시골 가면 이제 그 이용하는 승객이 별로 없으니까 소형 마을 버스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곡같이 조그만 마을에는 그 조그만 버스로 운행을 하고 큰 도로 가서 좀 빠르게 환승을 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버스 정류장이 뭐 20년 전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때는 뭐 버스 노선을 뭐 인터넷 그 참 불편한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어디 가고 뭐 이런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류장에 그 거기에 서는 버스 노선들이 그 어느 정류장에 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매우 편리하겠으나 이제 저처럼 다 차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가급적 도시에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될 그런 도시 시스템은 좀 구축이 돼야 된다. 뭐 BRT 멀쩡한 그 자동차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파헤쳤다가 뒤집었다가 뭐 선 긋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시민들이 버스 노선을 머릿속에 입력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큰 도로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2대, 3대 이렇게 이제 버스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의 동시에 와서 동시에 다 떠나요. 네. 그러면 한 20분을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오면 이 차라도 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 환승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근데 버스 정류장에 그 노선표 보니까 뭐 그 지하철처럼 환승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버스를 환승한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승용차에서 내려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에서 살기가 차 없이 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그거는 행정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차를 가급적 두고 오고 뭐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 보면 저처럼 적어도 직업이 없고 뚜렷하게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없으면 없앨 용기를 낼 수도 충분히 있겠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먼 거리를 1,360원인가 1,460원인가 그렇게 왕복 주고 나갔다 오면 뿌듯해요. 네. 내가 뭐 엄청난 경제적 활동을 한 네, 것처럼. 근데 그때 아중리 갔다 올 때도 사실은 택시 타고 싶은 유혹이 엄청 컸죠. 근데 내가 과연 이 거리를 몇 시간 만에 단축시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를 봤더니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환승을 해서 뭐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대로면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과 길이 있고 예. 그리고 실제 그런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노선 문제잖아요. 네. 결국 그랬을 때 내 집 앞을 지나다니는 차들이 다 한 10개 노선이 있다 하더라도 네. 10개 노선이 다 달라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0분 막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10대가 크게 한 2-3개로 나누면서 하면 그게 10분 간격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그게 간선이 되는 거고 네, 그죠. 간선 그거를 버스. 이제 그 마을 버스나 이 지선이 연결을 해주면 네.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안 달라졌다니까요. 예전 뭐 간선 버스가 체계로 있긴 한데. 간선 체계로 바꾼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그 옛날 방식이 그대로야. 다만 예전에 구도심에 집중돼 있던 거를 들어다가 네. 새롭게 형성된 데 이렇게 도시에 분산시키는 유입하는. 이거밖에 아닌 거고 왜 이걸 못하냐? 기본적으로 현재 버스 이용객들은 현재 버스를 타고 네, 다니는 네.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다 익숙해져 있어.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맞춰서 집도 옮겨서 살기도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간절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보다는 현재 새롭게 이용할 수 사람들이. 있는 네, 네.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만 이제 버스를 네. 한번 타고 다녀볼까?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편리한가를 본인이 느끼면 차 갖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지금 주차장이 뭐 여유롭기를 해요. 뭐 잘못하면 과태료 물리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리고도 이제 뭐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승용차가 중심인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네. 많이 바뀌어져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버스를 타볼까 해서 탔다가. 탔더니 괜찮다. 네. 이러면 가는 건데 그렇죠. 탔더니 전주 시내 한 바퀴 다 돌고 1시간 만에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 그 간선 체계 얘기를 했을 때 쉽다고 한 건 뭐냐면 방법은 딱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꾸기에는 저항이 커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별로 불만이 없어 현재.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잡음이 생기고 하니까 겁을 먹고 이걸 정책 근데 결정자들이 못하는 거야. 잡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있지. 하는데 저는 또 그 반대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기존의 버스를 이용을 했던 분들은 네. 이게 살짝 바뀌었어도 네. 충분히 적응 가능해요. 네. 빠른 시간 안에.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근데 자기 그 주된 지금 이동 수단이니까. 노선 바뀐다고 해가지고 지선 간선에서 네. 우리 동네에도 다니던 버스 노선 번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비슷한 번호가 저쪽에 한 대 쓰고 이쪽에 한 대 쓰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은 혼선만 빚죠. 네. 그래서 바꿀 때 좀 획기적인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뭐 예상이 되더라도 그건 감안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열불 내고 지금 버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엄청 더워서 네.
그 천변 걷기만 사실은 그것도 에어컨 쉬라고 2시간 걷고 들어와서 씻고 나와서 다시 뭐 저녁에 잘 때 에어컨을 켜고 하는데 이제 조금 선선해지면 그래도 조금 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여름이 뭐 버티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전주천 뭐 삼천천 이래도 짧게라도 그 자전거 타기를 다시 시작해서 그 새만금 공항 그 네. 수락에 수락 네, 네. 갔다 왔어요. 거기까지 거기- 가시려고. 아니 거기 완주는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단거리라도 네. 남태령 같이 갑시다. 동참해볼 계획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자전거 공헌하셨고 이제 또 그 자전거 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네. 오늘 처음 한 코너를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계획 들어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환경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목 하나 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환경 이야기 할 때 맨날 환경 이야기만 나오면 그 잘 안 듣는다라고 하는 기원님의 의견에 따라 전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언어로 환경 이야기를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네요. 방송 시간이 지났어. 아니 1분 남았어요. 아니, 저기 좀 늦어요. 아무튼 그 라디오는 이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도 유튜브는 살아 있으니까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해주신 말씀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네. 사람들이 유익하게 네. 좋습니다. 환경을 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마디 유튜브는 있으니까 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우선은 저는 아까 이제 오키 누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멋머리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왜 못 바뀌나 그 못 바뀌는 이유를 바꾸는 거 그렇죠. 그것부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지? 왜 이게 안 되지? 왜 안 바뀌지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바꾸기 어려운 것은 안 바꾸고 좀 쉽게 뭔가 흉내를 맞아요. 내는 것은 맞아요. 쉽게 해버려. 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상황만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수선했던 일들이 이제 어느덧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늘 좋은 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잠시 멈춰버린 일상으로 힘든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가 보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일상 안에서는 우울함과 즐거움 그리고 버거움과 힘듦이 수시로 교차합니다. 그 순간들이 잘 해소되고 즐겁게 이어져 행복한 일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는 오키님이 신청해 주신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듣겠습니다. 가을이요.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 별빛 물든 언덕에 뜯고 따라왔다가 잠든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가을빛 물든 언덕에 끝도 따라왔다가 작은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맹맹 날아가는 고추잠자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